안녕하십니까.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안전운임제 관련하여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분야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발생하여 국가 물류 체계와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지난 6월에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등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하루에 약 3천억 원의 손실 발생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집단 운송 거부로 전국의 항만 컨테이너 장치율은 현재 62.4% 수준이며 운송 거부 4일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에 28.1%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적인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화물연대 소속의 극소수 강경 화물 운송 종사자들의 집단적인 운송 거부 행위는 국가 물류 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하게 했습니다. 또한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운행 차량에 대해서 운송 방해의 등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등과의 연대 파업이 예상되는 등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 핵심 기반인 물류 체계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고 오늘 오전 9시부로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는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잠시 전 10시에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면서 각 부처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되 운송방해, 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불법 행위자 현장 검거 및 운송 차량 보호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용 화물차 투입, 화물열차 증평 등 가능한 대체 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로 투입하여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 개시 명령도 발동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수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은 임시장치장 추가 확보 등 비상수송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별 피해, 대응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불법 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경찰청은 불법 행위자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신속 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민 경제의 위협 요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소수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 행위로 국민 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과 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그러한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경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법 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민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 운행 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 대책도 신속히 동원하겠습니다.
또한 중대본을 통해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브리핑을 마치고 이어서 경찰청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경찰청장 윤희근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와 민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경찰은 이번 운송 거부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경찰은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거나 시설 봉쇄가 예상되는 항만, 물류기지, 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에 기동대, 형사, 교통 사이카를 비롯한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하여 우려되는 여러 폭력과 불법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교통 사이카와 순찰차로 구성된 에스코트 신속 대응팀을 운영하여 화물 차량의 정상적인 운송을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 차량 정상 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 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입니다.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와 병행하여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 처분도 반드시 함께 조치할 것입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시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첫째, 업무 개시 명령을 송달하는 공무 집행 과정에 일체의 방해 행위가 없도록 형사, 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둘째,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을 교사, 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입니다. 끝으로 경찰은 이번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불법 행위에 일체의 흔들림 없이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집단적 세력을 이용한 불법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운송 거부 당시에 약속했던 것은 현재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니까 여긴 지속 추진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한 것처럼 서로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던 거고요. 다음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화물연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고 민주당도 그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회에서 논의는 하자. 대신 이해관계자 간에 워낙 이견이 심하고 또 그에 대한 품목을 확대할 경우에 필요한 운임 산정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업종별 특성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의 아주 기초 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접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TF도 제안을 했고요. 또 그때 당시에 국회 상임위원회에다가 안전운임제 3년 시행의 결과에 대해서 정식 보고를 하겠다. 그래서 보고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근데 그 보고한 내용이 여러분께서도 아셨겠습니다마는 이유는 안전이었는데
운임은 올라갔고 운행 시간과 피로도는 줄어들었지만 안전에 대해서 이게 과연 효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거나 또는 일부는 후퇴한 부분까지도 나왔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운임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과연 그 제도의 기본 전제가 맞는 것인지부터 이거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운임에 대해서 자, 안전 운임이 아니라 적정 운임으로 우리가 보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 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 운영위원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원가의 산정 기준과 그에 대한 검증 방식 등등 여러 가지 아주 실질적인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TF를 통해서 논의가 좁혀지고서 상임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두로 얘기했다 또는 그때 당시 얘기했지 그 다음에 얘기를 한 바 없다. 물론 이 구체적인 사항도 저희가 확인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얘기 자체는 이미 논의가 돼야 될 때 다 그 부분을 다 걷어차면서, 그리고 그 논의를 하게 되면 자신들의 사실관계나 주장이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합리성이 없다라는 게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는지 논의 자체를 거부하다가 지금 와서는 지금 일방적인 그 주장에 대해서 자기들 뜻대로 입법이 안 되니까 지금 뛰쳐나간 것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합리와 명분을 찾기 위해서 대화 노력 또는 그 TF에 대한 추가적인 진지한 노력이 없었다라고 저는 트집을 잡기 위한 논리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국회에 다시 들어가면요, 업무 복귀를 하면 지금이라도 TF를 만들어서 과연 운임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안전이 효과가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운임을 결정하는 위원회들은 화주, 운송사, 차주, 공익위원들 간에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안정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기존의 3년 동안 이미 시행을 했고 우리가 3년 연장에까지 이미 동의하고 있는 이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도 이런 아주 기초적인 사항들이 정리가 안 됐는데, 이보다 훨씬 운임도 높고 그리고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실태가 다른 품목까지 화물연대에서 그냥 지목하는 대로 이 품목을 확대를 하고 이걸 또 영구히 하자, 이런 부분들은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그게 국회에서 그대로 입법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국민을 볼모로 삼고 또 국회 입법 과정을 자신들의 집단의 힘으로 강요를 하려는,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고요.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집단 힘의 일방적인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민영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화물연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도 그렇지 않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방안도 그와는 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 간에 서로 의견을 좁히려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공정과 상식에 입각하고 서로 간에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일방적인 내용을 가지고 집단의 힘으로 국회건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근거건 다 무시하고 하겠다, 이런 떼법으로 법과 우리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는 이제는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고 봅니다. 예, 다른 기자님, 네 앞에 계신 분. 저희가 오늘 중대본 회의를 하는 그 동안에 그 대통령실에서 내일 국무회의를 대통령께서 주재하시고 업무 개시 명령을 안건으로 올린다라는 그런 것을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뭐 정확한 이 업무 연락 관계를 취해 봐야 되겠지만 국무회의는 대통령께서 주재 권한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는 내일 국무회의에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실무적인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안부 장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재난안전기본법상 그 물류체계 마비는 사회재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법에서 교통수송, 얼마 전 정보통신 같은 그런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시설들을 국가 핵심 기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핵심 기반이 마비됐을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 중대본 가동되고 있는 코로나19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하고 똑같이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를 해서 그 단계가 주의, 경계, 심각 이런 단계가 있는데요. 단계별로 조치 부서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심각 단계로 올림으로 인해서 심각 단계로 올리게 되면 중대본이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심각으로 올린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그 운송 거부 4일 동안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 반입량이 평소 대비 28%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운송 거부가 시행이 될 경우에는 심각 단계로 격상하도록 저희 중대본 내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중대본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네, 다음 일정 때문에 시간 관계상